그림 3에서 자발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건, 뇌 활동, 그리고 주관적 인식의 순서도입니다. 제로타임은 손목에 부착된 근전도를 측정한 전위 변화이고요. 준비 전위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길게는 1050ms. 이 경우는 자기 계획을 했던 그룹에서 관찰된 경우고, 자발적인 무작위 행동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550ms에서 나타나고, 여기 1, 2로 로마자로 표시된 것이 사전 계획 그룹과 무작위 행동 그룹을 표시하는 거죠. 행동 의지의 인식 W는 준비 전위가 발생한 후 대략 200ms에서 350ms 인식적 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자발 행동의 시작은 뇌에서 비의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행위를 원함을 인식하기 전부터라는 것이 놀라운 발견이다. 그렇다면 인식적 의지가 자발적 행동의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인식적 의지, W는 근수축이 일어나기 약 150ms 전에 자각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비록 준비 전이가 발생한 이후에 나타난 것일지라도 말이죠. 이 150ms의 시간은 의식적 기능이 의지적 과정의 결과를 조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리벳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ms만으로도 이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50ms 근육 수축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1차 운동 피질에서 척수의 운동신경으로 전기적 활성을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나머지 대뇌 피질에 의한 개입이 불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잠재적으로 의식적 기능에 의해 자발적 행동 과정이 일어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거나 거부할 여지는 있고, 그에 따라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식적 의지. 저는 일부러 계속 conscious will은 인식적 의지로 번역하고 있고, conscious function은 의식적 기능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벳은 인식적 의지는 자발적 행위 과정이 비의식적 뇌 프로세스에 의해 시작된 후에라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식적 의지는 과정을 멈추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거부를 행수할 수 있느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을 하는데요. 리벳의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확실히 손을 올리고 싶은 욕구를 인식했지만 가끔씩 이것을 억제하거나 거부했다고 한 점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활성이 시작됐더라도 근육 수축에 의한 전기 신호가 없으면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발생한 준비 전의 기록을 위한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거부와 연관된 준비 전에는 아예 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험자가 사전 계획된 시간에 수행할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보면 행동하기로 사전 계획된 시간보다 100에서 200ms 전에 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1983년 리벳의 연구에서 말이죠. 이 경우 피험자가 행동을 중단했음에도 거부 결정 이전에 뚜렷한 준비 전이가 발생한 점은 피험자는 행동을 하기 위한 과정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비단 실험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자발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경험을 하고 있죠. 특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가진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에게 욕을 하고 싶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렛 증후군 환자의 경우 욕설을 내뱉기도 하죠. 이 경우를
자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데 무엇보다 준비 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극에 따른 반사적 반응에서도 역시 준비 전이가 나타나지 않고 이 또한 자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인식적 의지의 가설적 기능으로 자발적 과정을 마지막 행동 단위까지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없고 거부 기능에서처럼 트리거일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자발적 행동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인식적 의지가 없어도 수행에 지장이 없고 준비 전에는 다소 강도와 지속시간이 미약하게 관찰되지만 자동적 행동은 어떤 트리거가 없어도 완전한 수행이 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의식적인 거부도 선행하는 비의식적 원인을 갖는 것일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만약 인식적 의지의 발생과 발현에 비의식적 과정이 선행했듯이 의식적인 거부도 선행하는 비의식적인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식적인 거부가 비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거부의 행사는 의식적인 결과가 아닌 단지 인식된 비의식적 선택일 뿐인 거죠. 리벳 자신의 지난 연구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뇌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시점은 이에 대응하는 신경활동이 발생하고 약 500ms 지난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의 의견은 거부적 선택의 비의식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은 개별자에 의한 진정한 선택이며 자유의지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벨만스의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리벳 자신은 이런 관점의 자유의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후로 이런 관점은 마치 제논의 화살이 영원히 표적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의식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의식적으로 발생한 선택을 쫓아가면서 인식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념상 자유의지 과정은 행동을 할지 말지를 선택함에 대한 의식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의식적 통제 가능성이 없이 비의식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한테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신운동 발작이나 뚜렛 증후군 환자들의 행동은 자유의지의 결과로 관주되지 않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정상인의 경우에서 비의식적으로 발현되고 인식적 통제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귀결된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 리벳은 의식적 거부는 선행하는 비의식적 처리 과정의 결과도 아니고 또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의식적 거부는 그 자체로 통제 기능이며 단순히 행위에 대한 의지를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드는데 첫째, 심신 이론이든 자아 정체성 이론이든 어떤 이론도 의식적 통제 기능의 특성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선행하는 신경 활동 패턴을 논리적 필연성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요. 두 번째로 의식적인 통제 기능이 선행하는 비의식적 과정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증하는 실험적 연구가 없다는 점을 듭니다. 근데 이 근거를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진지하게 의식적 거부는 곧 자유의지이고 얘는 의지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어하는 점은 알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통제 기능은
이론적이든 실험적이든 비의식적인 선행 과정이 없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유의지의 논란의 중심에서 여러 환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1999년 이때가 리벳이 83세 정도의 나이에 쓴 거죠.